자, 이제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오전 뭔가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먼저 영상이 하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참담할 뿐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원회에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이렇게 가면 총선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총장님 말투 박았어요? 윤석열 정권의 싸움 한번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뭐 민주당 얘기하고 자, 왕십리에서 지역 주민들 인사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로 추정되는 사람들한테 항의를 받았던 일도 있었고 일각에서는 왕십리 반란이다 이런 표현도 썼었는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결국 컷오프가 됐습니다. 공천 배제 결정을 받았어요. 서울 중성동갑에서 이제 그거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사실 땅땅땅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임종석이라는 사람의 선택은 어떠할까? 민주당 나가는 거야 마는 거야? 이게 관전 포인트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새벽 6시 30분경에 임 전 실장이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짧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당의 결정을 수용합니다.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가타부타 어떠한 문장도 덧붙이지 않았어요. 당의 결정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그런데 송영훈 변호사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임종석 전 실장이 당에 남기로 한 것인데 글쎄요,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어제 제가 우리 채널 A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 임종석 전 실장은 탈당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상이 맞았네요. 예, 그런데 임종석 전 실장이 저런 식으로 SNS에 딱 한 줄 올리는 거는 대단히 적절하지 않아 보여요. 아이고야. 정치인은 왜요? 뭘 할 때도 이유가 있어야 되고 아하. 하려다 말 때도 이유가 있어야 돼요. 지금 본인이 컷오프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없다는 점을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언론에 알려지기로는 이낙연 대표하고도 3월 1일에 만났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만나기로 해놓고 왜 탈당을 하지 않고 그 제3세력에 합류하지 않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뭔가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당의 결정을 수용합니다. 수용합니다. 이렇게만 하는 것으로는요 국민들도 보기에 의아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짧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어떤 논란이 불거졌을 때 정치인이 그것도 어떤 지도자급 정치인을 지향한다면요 거기에 가치와 철학이 있어야 돼요. 2008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친박계가 공천에서 대거 배제됐을 때 그 했던 기자회견문을 보면요 그래도 당내 민주주의, 공천 절차의 공정성 이런 거에 대한 가치와 철학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 기자회견문을 한번 보면은 임종석 전 실장도 많은 참고가 되리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임종석 전 실장이 탈당을 하게 할 거다라는 관측도 있었습니다. 왜? 임 전 실장이 최근에 또 소셜미디어에 이런 글을 올린 바가 있었습니다. 임종석 나를 이렇게 컷오프 같은 거 하면서 민주당은 제대로 된 설명도 안 하고 그러는데 오케이 알았어. 이재명 대표의 속내를 임종석 내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린 바가 있어서 민주당을 떠나겠습니다. 탈당 선언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일각에서는 있었으나 어쨌든 최종 결론은 임 전 실장은 민주당에 남겠다. 이것이었습니다.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보시죠. 자, 왼쪽 임종석 전 실장의 지지층은 아유 잘했어요. 반전의 계기가 될 겁니다. 대인배! 잘한 결정, 용기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 소위 우리가 개딸들이라고 하는데 이 지지층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 임종석이 당에 남는다고. 저 이재명 대표한테 언젠가 반기될 건데 이번 기회에 이낙연 따라가시오. 우리는 당신에게 부채가 없어요.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제 왼편에 새로운 미래 김효은 선임 대변인께서 나와 계시는데 무슨 말씀을 주실까요? 오늘 아침에 저도 SNS에 예. 한마디에 좀 놀라웠습니다. 어제까지 언론상도 그렇고요. 임종석 전 실장의 거취에 대해서 며칠 동안 매우 관심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컷오프 결정을 받은 이후에 보여준 행보가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었던 거죠. 예. 그래도 민주당 안에 남아서 싸워서 나중에 당을 재건하겠다 아니면 주류로 부상하겠다 이런 내부 투쟁의 계획이 하나 있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일단 탈당을 해서 예. 약간
무소속이나 아니면 뭐 민주연대 등 다른 어떤 삼지대에 있는 방안. 그리고 세 번째는 이낙연 대표와 함께 해서 이제 새로운 미래와 그렇죠. 해서 예. 정말 반 이재명 기치로 세게 싸운다. 한 세 가지 정도를 예상할 수 있었는데 오늘 의외로 이제 민주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 그 안에 있겠다는 건지 앞으로 또 탈당을 하겠다는 건지 이게 정확치 않기 때문에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좀 가늠하기가 좀 어렵지만 예. 어쨌든 임종석 그 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민주당 공천 파동의 핵심 아니었습니까? 예.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민주당 안에서 어떻게 이거를 싸워나가고 돌파해 나갈 건지 그런 것들이 좀 불투명해지는 상황이 있는 것 같고요. 어허, 예. 그리고 임종석 그 실장을 비롯해서 이제 민주 세력의 결집 확산을 위해서 많은 거 양보하고 특히 이제 어제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광주 출마 기자회견도 미뤘습니다. 미뤘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합류가 오늘까지는 어쨌든 상황에서는 이제 합류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미래는 이제 이낙연 대표는 오늘 3시에 광주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요. 그런다고요? 이제는 예. 좌고우면하지 않고 직진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이 되자 민주당으로부터 중성동갑 지역의 서울 공천을 받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오늘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임 전 실장님, 전현희 저의 선대위원장을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일단은 감사드리고요. 환영합니다. 아마 많은 고심이 있었을 거다 생각합니다. 정말 고뇌에 찬 그런 결단을 해주셨을 거다 생각하고요. 제가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찾아뵙고 수락을 해주시면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고 함께 힘을 모아서 원팀이 되어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임 전 실장님, 저 전현희를 도와주시지요. 당에 남겠다. 뭐 이런 또 수용 결정을 내리고 했으니 뭐 선대위원장을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에 왜 최고위를 마치고 기자들 앞에서 꽤 길게 비공식 브리핑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당연히 기자들이 그 질문 던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한 질문이요. 이재명 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에 무엇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또 수용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임종석 실장님 향후 역할에 대해서 아직은 뭐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게 없습니다. 우리 임종석 실장께서도 우리 당의 승리, 우리 국민의 승리를 바라실 것이기 때문에 서로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만 말씀드립니다. 자, 전현희 지금 민주당의 서울 중성동갑 후보는 임 전 실장님 저의 선대위원장을 맡아주시지요. 이렇게 제안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자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한 역할론에 대한 기자의 질문을 받고 글쎄요. 아직 저 이재명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장윤미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임 전 실장의 이제 당의 결정을 수용합니다. 민주당의 일단은 잔류를 선택을 했는데 이게 민주당의 공천 잡음을 잠재우는 계기가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잡음의 소재가 될까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성동 공천과 관련해서는 일단락되는 분위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한 줄을 썼지만 이 구력 있는 정치인으로서는 이 부분이 어떤 정치적 해석을 낳는지는 정확히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불출마를 한다,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 전 전현희 전 의원을 도울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도울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선대위원장직까지 맡는 거는 사실상 과도한 요구라는 측면이 아이고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아마 임종석 전 실장으로서는 8월에 예정돼 있는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볼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뿌리가, 민주당의 역사가 본인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향후 민주당의 지도부로서 본인의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아마 그런 정치적 스케줄을 놓고 이번에도 불출마를 사실상 수용하면서 정치적 미래를 좀 계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임종석이라는 인물의 최종 판단은 현재까지는 저는 민주당 안 떠나요. 민주당에 있을 겁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임종석 전 실장 머릿속에 들어가 본 건 아니지만 임종석이라는 인물은 왜 민주당의 잔류를 선택했을까? 물음표.
우리 여러분들도 그게 궁금하실 거예요.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021년에 왜 그런 말 하죠? 앞으로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이 발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이재명 대표의 과거 저 발언을 소환하면서 이렇게 이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덩치만 크고 할 일을 제대로 못 챙기는 선대위 당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표님은 지금 이 공천에 대해서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까? 두드려 맞고 나중에 사람들이 3월에 다 결집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실 거 아니야.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도록 하겠다고. 이재명 대표를 욕할 거 아닙니다. 이건 예고했고 예고한 대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이 속내를 알았다고 그랬는데 아니 본인이 계속 얘기해왔는데 뭐 속내를 지금 합니까? 임종석 전 실장님 아마추어처럼 왜 그러세요? 이재명 대표는 일찌감치 본인 생각을 이야기했어요.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겠습니다. 근데 속내를 뭐 지금 합니까? 이렇게 임 전 실장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것인데 오늘 오전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민주당에 남아 계신 분들은 왜 이렇게 이게 계산들이 많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실까요? 더불어민주당에 계시는 분들은 항상 여러 가지 바둑 두듯이 포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시기에 나중에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든 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유지되기 어려우니까 그때를 노리겠다 뭐 이런 생각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해석할 문제는 아닌데 제가 그냥 관전자로 말씀을 드리면 그 민주당에 남아 계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계산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계산들이 많아요?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서른 의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취지로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불행히도 아마 이번 총선에서 결과가 안 좋을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하는 거 보세요. 잘못하는 게 보통 잘못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들이 있을 것인데 자, 총선은 4월 10일이다. 그러면 민주당은 4월 10일 총선에서 질 것이다. 그러면 그 이후에 정리된 민주당,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아마 좀 뒷선으로 물러나게 될 것이고 그런 정리된 민주당의 모습이 5월 이후에 나올 텐데 임종석이라는 인물이 그때 짠! 하고 나타나려는 건 아닐까라는 게 서른 의원의 또 주장이기도 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인 것이고요. 최수영 평론가님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임종석 전 실장과 서른 의원은 지금 전략적 오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야.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정치인의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타이밍과 결정력입니다. 네? 이렇게 달아오른 임종석의 시간을 저렇게 허망하게 날립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임종석 실장이 저렇게 선택하는 순간 당내에 달아오르던 이른바 반명의 이 에너지는 다 소진될 겁니다. 예. 남아있는 뭐 홍영표, 뭐 기동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우리 임종석의 시간을 허비했다 생각하고요. 이 두 사람의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총선에서 지고 나면은 그다음에 비대위 체제가 나올 테고 그렇다면 그때 다시 당권 주자로서 내가 나서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낙관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오판입니다. 왜냐? 오판이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지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반성했습니까? 아이고야. 애써 썼습니까? 바로 보궐선거 출마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책임은 없고 그래서 보궐선거에서 해서 일단 1차적 방탄을 하고 2차로 어떻게 했습니까? 8월 당권 나가서 쟁취했잖아요. 대선 후보가 바로 진 다음에 당권 쟁취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한국 헌정사에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노리는 거는 설령 여기에 저도 자신이 만들어놓은 이재명의 민주당을 바탕으로 또 당권에 도전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서른 의원이나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이 매우 오판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이재명 마케팅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거가 끝난 후에는 이른바 이재명 대표는 그 강력한 팬덤 정치에 힘부어서 계속적인 드라이브를 걸 겁니다. 저는 정치적 공간이 열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수영 평론가님은 이재명 대표의 스타일을 몰라서 하는 판단일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총선에서 지더라도 아마
my way 이재명 스타일로 갈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 이제 최수영 평론가님의 개인 전망 의견을 이렇게 주신 것이고